저를 인격적으로 성장시켜준 건 투자해서 가설대로 안 가고 생각보다 훨씬 안 된 경우 돌이켜보면 많은 사람들은 그거를 불운이라고 치부할 때가 많아요. 안 된 건 불운이고 잘 된 건 나의 능력이다. 전 거꾸로 생각하게 됐어요. 잘 된 건 행운이고 안 된 건 철저하게 내 실력이다. 안녕하세요. 이호석입니다. 오늘은 정주용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전 비전 크리에이터 정주용 대표라고 하고요. 유튜브 채널 돈이 되는 투자 채널 운영하기도 하고 그리고 엑셀러레이팅 법인 비전 벤처 파트너스라는 자회사에 또 부대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대표님하고 저하고는 인연이 좀 오래 길어요. 오래됐죠. 그리고 이제 네. 3년 전이었나요? 제가 네. 이제 대표님 사무실에 가가지고 이호석 아카데미 그거 촬영도 하고 그래서 네.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근황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좀 수염도 덥수룩하시고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뭐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네. 요즘에는 기타 치고 있는데. 기타 치고 있어요? 아, 네. 노래도 잘하시고. 막 옛날에 제가 기억나는 게 막 라이브 할 때 막 턱걸이 하시고 막 그랬던 것 같은데. 턱걸이 늘었어요. 턱걸이 몇 개 하세요? 지금 12개 정도 해요. 와, 그렇구나. 제가 올해 안에 10개 하는 게 목표인데.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모토가 진화예요. 진화. 에볼루션. 뭐냐면 작년보다는 올해 더 나은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진화를 해야 된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인격적인 측면에서 투자적으로도 그러고 그리고 내가 투자하고 도와주는 기업들도 진화하길 바라고 그리고 나의 역량도 그래서 뭐 책을 계속 읽는데 읽는 게 사실 남기지 않고 하면은 이게 무형자산화 되지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러면 나의 진화에 도움되는 책 위주로 이렇게 막 읽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자기계발서를 전혀 안 읽고 제가 성장하고 싶은 방향이 좀 더 인문학적으로 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역사랑 인간에 대한 심리나 아니면 사람의 뭐 인간 본성의 법칙 이런 책들 그런 걸 열심히 막 두 번, 세 번 읽고 그러면서 살고 있죠. 진화한다라는 네. 표현을 해주셨는데 네. 그러니까 뭔가 계속 성장하고 뭔가 발전한다 이런 의미라고 맞아요. 본다면 네. 말씀하셨던 인격 투자 역량 중에서 뭐가 제일 많이 진화하셨습니까? 최근 3년 인격적으로인 것 같아요. 그래요? 예. 네네. 인격적으로 하면 뭐냐면 뭐 저희가 투자한 기업이 한 37개 되고 37개. 그리고 한 1,000억 정도 운용을 해요. 뭐 잘 된 것도 물론 있어요. 네네. 그런데 저를 인격적으로 성장시켜 준 건 투자해서 그 가설대로 안 가고 좀 생각보다 훨씬 안 된 경우 네, 그런 실패의 경험들이 저의 인격을 좀 모난 부분을 다듬어 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실패 전문가 약간 실패 전문가. 네. 대표님을 더 발전시킨 거는 네. 실패였다 이거네요. 맞아요. 네. 그래서 요즘 드는 생각은 뭐냐면 뭐 저희도 투자한 게 몇십 배가 된 게 몇 개 있어요. 그런데 그런 성공을 자꾸만 봐봐야 저한테 실력에 도움이 안 돼요. 왜냐하면 성공은 확률적으로 운이에요. 네. 그래서 투자를 수십 개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잘 되는 거는 그럴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투자를 했는데 심각하게 가설이 깨지면서 회사가 망하고 막 투자가 막 10분의 1 토막이 났다. 돌이켜 보면은 많은 사람들은 그거를 불운이라고 치부할 때가 많아요. 운이 없었다. 네. 안 된 건 불운이고 잘 된 건 나의 능력이다. 생각할 경우가 많은데 저는 거꾸로 생각하게 됐어요. 잘 된 건 행운이고 네. 그 행운에 속으면 안 되고 안 된 건 철저하게 내 실력이다. 네. 실패는 내 실력이다. 그게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시게 된 계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실패한 거를 많은 사람, 그냥 인간의 심리적으로 자기의 그냥 가만히 냅두잖아요. 노력을 안 하면 실패한 거를 다시 안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 실패의 해부학을 안 하는 거예요. 실패를 한번 해보잖아요. 그러면 나의 교만함 아니면 나의 탐욕 이걸로 내 눈이 가려졌거나 내가 원래 갖고 있던 원칙을 살짝 비틀어서 내가 교묘하게 이렇게 원칙을 깨버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실패하잖아요. 그거를 안 보려고 해요. 내 본능은. 그 본능을 깨고 깊이 봐야 돼요. 보고 나서 분석을 하고 보다 보면은 진짜 창피해요. 내가 어떻게 이런 판단을 그때 왜 했지? 그러면
이거를 똑같은 실패를 안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지 다짐을 하면 안 되고 나의 인격적인 그 부족한 부분 그 실패를 야기했던 그 문제되는 나의 성향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되게 친절하게 다가오면 쉽게 그 사람을 믿어버린다거나 아니면 막 사람들이 막 인기가 많아. 그래서 막 투자 흥행이 돼요. 그러면 소떼금서 있잖아요. 막 나도 괜히 좋아 보이고 저 유명한 투자자도 했는데 내가 뭐 나도 좋아해야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허드 비헤이비어. 네네. 그런 것들을 분석하면서 그 똑같은 패턴의 실수를 올해 내년에 안 하기 위해서 어떻게 나의 판단의 시스템을 갖춰 나갈 것이냐 그런 것들을 분석을 해야 나의 판단의 위험을 계속 해칭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다짐을 하면 안 된다라는 말을 하셔가지고 왜? 그 잘못한 거 있으면 안 해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말이 아니고 왜 뭐가 잘못됐는지를 진짜 제대로 본 다음에 네. 이걸 고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를 나 스스로 만들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네. 말로 이해가 되고 또 아까 말씀하실 때 나의 잘못을 보는 것이 너무 좀 부끄럽고 창피해서 네. 그걸 피하고 싶다라는 아마 이거 보시는 분들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내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고 싶거든.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네. 또 애널리스트고 대외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사실은 잘한 거는 제가 말했는데 말대로 간 거는 네. 거봐 내 말했잖아 이렇게 얘기하고 네. 만약에 안 되잖아요. 네. 그러면 조용히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네. 마음이 있어요 솔직히.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제가 말한 대로 되더라도 그건 운이고 맞아요. 네. 안 되면 내가 잘못한 거잖아. 맞아요. 그 네. 부분에 대해서 더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 네. 너무 아파. 여기서 피난 데다 소금 뿌리는 것 같잖아. 네. 너무 힘들거든요. 보통의 그 나의 인지적인 오류를 나 스스로 좀처럼 해결하지 못해요. 그래서 필요한 게 파트너. 네. 그쵸. 인간은 되게 나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워렌 버핏 옆에는 찰리 먼거가 있었어요. 맞아요. 워렌 버핏이 찰리 먼거를 만난 다음에 인격 개조가 됐어요. 그 전에는 씨가 벗이라고 그래서 그냥 조금이라도 수익 날게 있으면은 진짜 허접한 회사라도 투자해서 키우겠다. 그렇게 해서 제대로 물려버리고 최악의 투자한 게 뭐냐면 방직 회사였던 버크셔 해더웨이예요. 맞아요. 네, 근데 저는 워렌 버핏이 버크셔 해더웨이라는 이름을 지금까지 가져가는 이유를 알겠어요. 왜냐하면 실패로부터 계속 음미를 해야 되는 거죠. 잊어버릴까봐.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잊어버리면 사람들은 안 되니까. 실패를 망각을 하는 걸 되게 즐겨하는데 실패를 계속 들춰보면서 나의 약점을 계속 리마인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약점을 채워주는 건 내가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좋은 친구다. 네. 오랫동안 내 옆에 가까이 두는 게 친구잖아요. 오래될 구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부족한 점을 채워줄 수 있는 좋은 파트너들을 한 명, 두 명 늘려가는 게 이 시스템을 구축하는 좋은 방법이라는 거를 최근 몇 년 동안 느끼게 됐고, 네, 그래서 저희 회사에도 좋은 파트너분들이 한 분, 두 분 계속 더 늘어나고 있고, 그분들의 성향이 저랑 되게 달라요. 네. MBTI가 달라. MBTI 자체가? 달라요. 완전 성향이 완전 달라요. 근데 다름을 인정하고, 네. 그리고 다른 것을 통해서 내가 또 도움을 받고, 서로. 네, 맞아요. 이런 관계가 되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마치 예를 들면 찰리 먼거처럼. 맞아요. 예, 찰리 먼거랑 워렌 버핏도 되게 달라요. 성향이 완전 달라요. 찰리 먼거가 훨씬 시니컬해요. 워렌 버핏은 좀 더 어떻게 보면은 그 인사이트풀하다고 하나? 그런데 찰리 먼거는 되게 통계적이고 과학적인 사람이거든요. 네. 이 성향이 다르단 말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뭐냐면 저는 사람을 되게 좋아해요. 감성적이에요. 좀 약간 예술가 기질이 있어요. INTP거든요. INTP. 사색가예요, 사색가. 네. 그러니까 나의 사색하는 포인트를 건드려주는 창업가가 나타났다. 그러면 되게 사랑에 금방 빠져요, 창업가한테. 네. 근데 우리 회사에 다른 선임 심사역이 있는데 30대 초반에 그 친구는 별명이 인공지능이에요. 약간 무색무취해. 무슨 질문을 하면은 그냥 단답형으로 팩트만 얘기해요. 근데 엄청 드라이해요. 제가 막 신나는 마음으로 나 오늘 이런 기업을 만났는데 야 이거 산업도 좋고 기업도 좋고 재밌지 않냐? 그럼 재미있는데 요런 부분이 좀
불안한데요? 그럼 이제 가서 제가 막 또 이제 그럼 기분 나쁘지 일단 근데 대표가 얘기했는데 맞아요. 그러면서 3년 전에는 제가 그런 상황에서 되게 공격적으로 대했었어요. 근데 지나고 나서 실패 노트를 보니 그렇게 해서 밀어붙였던 투자건들이 네. 결과가 좋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나의 에고를 내려놓고 그리고 다양한 목소리를 이 판단의 시스템에 네. 녹여내고 네. 나의 개인적인 판단으로 하면은 그냥 개인 투자를 하는 거겠죠. 근데 회사를 통해서 시스테믹하게 투자하는 장점을 활용을 하고 그것이 사실은 나의 단점을 메꿔줄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면 그 시스템을 강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 시스템이 돌아가도록 하는 메커니즘이 바로 원칙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말씀을 들어보면은 형님이 2년 동안 되게 많이 성숙한 사람이 된 것 같아요. 2년 전에 저 회사 옮길 때 형님 저 이제 업라이즈랑 회사를 갔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막 이러니까 조언도 많이 해주고 했을 때는 조금 뭔가 그래 이렇게 하면 돼 이런 느낌이었는데 오늘은 그동안 뭔가 조금 뭔가 근데 제가 이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 말씀하신 대로 나의 모습을 직시하는 거 되게 어렵잖아. 네. 그 직시하는 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걸 바꾸는 건 더 어렵다고 생각해요. 네. 야, 근데 그걸 어떻게 해내셨는지 아니면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시게 된 그런 계기가 있었나요? 결정적으로 네. 역시 또 다시 돌아서 실패하고 어려움을 겪을 때 그러니까 제가 창업을 2016년도에 했고 2019년도가 제가 창업한 이후에 가장 고통스러웠던 한 해였어요. 2019년. 네. 왜냐하면 2019년도에 초에 막 사업을 벌렸거든요. 교만하게. 그랬는데 생각한 것처럼 그 흘러가지 않아서 회사의 그 손실이 엄청 커졌고 그로 인해서 같이 함께하는 파트너나 직원들한테 제대로 된 처우를 못 해주니까 다 떠났어요. 그때 마음이 어때요? 네. 그냥 썰물 빠져나가듯이 그냥 마음이 공허해지죠. 그리고 일단은 막 한 달, 두 달 아무도 연락도 안 오고 내가 뭐 하는 거지? 그리고 일단은 재무적으로도 일단 회사 마이너스니까 퇴직금도 줘야 되는데 못 주고 있고 막 이런 어려운 상황이 있었죠. 근데 그때 저를 붙잡아줬던 책이 레이 달리오의 원칙이라는 책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제가 그때부터 계속 매년 레이 달리오 원칙을 연말이 되면 그냥 의식처럼 약간 나의 이제 무슨 경서 읽는 맞아요. 매년 연말 12월이 되면 그때를 떠올리면서 2019년 12월을 잊지 말자 이러면서 계속 읽어 나가는데 웃긴 거는 매년 읽을 때마다 다르게 받아들여져요. 네, 그래서 3년 전에 우리가 함께 했을 때만 해도 맞아요. 제가 되게 원칙을 누구한테 계속 강요를 했어요. 야, 이거야. 이런 거야. 이러면서 알려줬거든요. 네. 근데 요즘 드는 생각은, 야, 내가 그럴 만한 자격도 없고, 그럴 만큼 확신이 드는 어떤 미래라는 게 난 잘 모르겠다. 이런 좀, 어떻게 보면 좀 더 소극적인 자세? 근데 오히려 요즘에 좀 더 적극적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는 기업의 본질은 창업가인데 지금 HS 아카데미는 이효석이라는 맞아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진화하고 내년 후년에 어떻게 성장할지에 대한 필요한 조언은 오히려 해줄 수 있을 것 같다. 산업이 어떻게 변할 거야? 이건 모르겠어요. 오히려 더 모르겠어. 공부하면 할수록. 네. 그런데 이 사람 창업가가 단단한 사람인가? 이 창업가가 좋은 씨앗을 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가? 이게 5년, 10년 후에 진짜 제프 베조스 같이 정말 혁신적인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게 되고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게 요즘에 인간의 인격에 대해서 공부한다라고 한 게 많이 이제 실패에 대해서 음미를 하고 공부를 하면서 나 스스로를 좀 이렇게 깎다 보니까 이게 결국은 투자에서도 큰 손해를 안 볼 수 있는 어떤 메커니즘을 나 스스로 좀 탑재하게 되는데 같은 시선으로 타인을 바라볼 때 창업가를 바라볼 때 엄청 도움이 된다 이거죠. 네. 원칙. 네. 레이 달리오의 원칙이라는 책이 정말 좋은 책이잖아요. 너무 좋아요. 네. 그 책을 계속해서 한 번씩 읽어보신 때마다 그러면 이제 그 책의 이야기를 할 때 많은 분들의 질문은 이런 거거든요. 네. 원칙이 하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 알려줘. 그건 뭐야? 빨리 알려줘. 너무 쉬워요. 너무 그러니까. 쉬워요.
그러니까 미치도록 투명해라라는 얘기를 해요. 거기서 미치도록 투명해라. 예. 근데 사실 사람이 그렇게 투명하지 않아요. 그냥 수많은 가면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이걸 투자하고 싶은데 우리 직원이 막 당차게 1번, 2번, 3번의 이유 때문에 대표님의 의견은 틀린 것 같아요. 그럼 그 친구는 되게 투명하게 자기 의견을 얘기한 거잖아요. 맞아요. 제가 고압적으로 나가는 순간 투명성은 깨지죠. 말 안 하죠. 꽁하지. 네. 꽁하고 그냥 적어놓죠. 이렇게. 그럼 이제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레이달리오가 도입했던 시스템이, 레이달리오도 자기는 얼굴 보고 얘기하면은 안색이 바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태블릿에다가 적어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레이달리오가 막 앞에서 일장 연설을 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대학교 갓 졸업한 인턴이 근거도 빈약하고 그 미리 읽어야 될 자료도 제대로 안 읽어온 상태에서 레이달리오 대표님이 혼자서 독단적인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적어도 되는 거예요. 회의 끝나고 나서 집계표가 나온대요. 네, 이게 점수도 나오고 그 프로즈 앤 콘즈, 약간 네이버 댓글처럼 좋은 리뷰, 나쁜 리뷰. 그럼 나쁜 리뷰에서 보면은 열받지. 그런데 일단은 태블릿에 적혀 있으니까 화를 못 내잖아요. 그 시스템을 잡아놓은 거예요. 투명할 수 있는 시스템을. 네. 그래서 레이달리오가 운영하는 브리지워터 어소시에이트가 그런 원칙을 지켜나갔기 때문에 2008년도에 금융위기 왔을 때 그 1년 전부터 계속 경종을 올리고 리포트를 발간하고 그냥 합리적인 의사결정 하다 보니까 미국 경제가 엄청난 버블로 가고 있다. 비합리적인 수준으로 지금 달려가고 있다는 거를 예언을 한 거예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합리성을 갖추고 있고 투명하게 소통을 하고 제대로 분석을 했다고 누구나 알 수 있었다. 근데 시장의 참여자들이 다 그냥 한 방향으로 가고 뭐 시티뱅크나 리만브라더스 이런 데서는 거기 기업 문화는 까라면 까는 거고 군대처럼 야 내가 이번에 1,000억 원어치 무슨 MBO 뭐 뭘 팔아야 되는데 크레딧 뭐 스왑 뭐 이런 걸 팔아야 되는데 상품을 팔아야 되는데 팔아. 그러면 팔아야 되는 거야. 근데 레이달리오 조직에서는 팔아 하는데 지금 이걸 팔 게 아니라 지금 우리는 운용 규모를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경제가 안 좋아질 것 같아서. 그래서 이 인력들이 너무나 뛰어나서 금융위기 닥쳤을 때 미국 재무부에서 대거 채용해 갔죠. 진짜? 네. 그 정도로.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어떤 회사를 가져가야겠다. 근데 2019년 말에는 저는 저랑 지금 이제 저희 비전 벤처 파트너스 대표인 김샛별 대표 둘밖에 없었어요. 네. 그런데 거기서 막 나름의 큰 어떤 시스템을 꿈을 꾼 거죠.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네. 근데 지금 한 몇 년 지났잖아요. 근데 조금씩 만들어져 가고 이게 바퀴가 조금 돌아가는데 이게 바퀴가 돌아가게 하는 핵심은 바로 그 원칙인데 그 원칙에는 가장 중요한 건 인격적인 겸손함이더라. 이 겸손함이 있어야 수용성이 있고 투명함을 만들 수 있고요. 네, 누구든 얘기할 수 있게 되니까. 네. 그리고 유연해지고. 얘기하는 단어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교만하고 겸손하고 이게 사실 인간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기는 투자 이야기 할 줄 알았는데 인간에 대한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저는 볼 때 워렌 버핏이 진짜 겸손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90대가 됐는데도 맨날 하루에 8시간, 10시간씩 글을 읽잖아요. 사실은 한국이면 회장님이니까 그냥 낮에 사우나 가고 들어도 되잖아. 여기 와라. 여기 와서 편하게 다니면 되잖아요. 근데 엄청 빡세게 읽어요. 네. 그래서 많이 알잖아요. 그 본인은 자기 전문 분야 아니라고 그러면서 사실 뜯어보면 다 알아. 매크로 전문가인 내 생각에는 제일 잘 맞춰. 제일 잘 알아. 진짜. 아는데 모른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근데 요즘 조금 이해돼요. 그 사람이 왜 모른다고 하는지.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분은 겸손이라는 게 의지치가 아니라 역량이라고 느껴지는 거야. 겸손은 저는 볼 때는 이거는 그 사람 겸손하니까 착한 사람, 좋은 사람 이게 아니라 착한 게 아니고 착한 거 아니야. 투자자로서 겸손함은 역량이에요. 와 대박이다. 능력이에요. 너무 멋있는 말이다. 겸손한 거 그러면 왠지 그냥 착한 사람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겸손할 수 있는 역량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겸손하지 않으면 외부 환경에 유연하지 못해요. 안 들으니까 에고만 가득 찼으니까. 그래서 막 과학고 서울대 막 저기 삼성전자에서 막 잘 나가고 막 이런 사람들이 한 번에 부러져요. 왜냐하면 자기는 실패를 안 해봤으니까.
그래서 저는 예전엔 그래서 그런 분들 좋아했어요. 근데 요즘엔 어떤 사람을 좋아하냐면 처절하게 한번 실패를 맛봤는데 여기에서 겸손함을 탑재하신 분. 그래서 와, 회사는 돈을 벌어야 돼요. 네. 투자도 한 1년, 2년 못 받았어. 그러면 투자금 없이도 창업가는 버틸 수 있어야 돼요. 이런 걸 본인이 얘기해. 그러면은 그 사람은 나한테 설득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 삶으로 증명을 했으니까. 그래서 직원이 3명인데 자기네는 자기 기술로 이게 된다고 생각한대요. 두 번째 직원, 세 번째 직원, 이 친구는 큰몽에서 알바 뛰고 있고 이 친구는 택배 상하차 하고 와서 그 돈 모아가지고 그 돈 모아서 테스트 장비를 사고 눈물 나잖아요. 눈물 난다. 투자자가 투자를 안 해줘도 자기는 자기 갈 길을 간대요. 심지어 애도 딸렸는데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게 진심이 아니고 뭐겠어요. 사실 작년에 제가 그런 회사를 투자했어요. 보니까 사무실에 가니까 라면이 몇 박스가 있어요. 그래서 저것도 가급적이면 몇 박스를 한 번에 사서 개당 단가를 낮춘대요. 그리고 1,000몇백 원짜리 라면 먹는 게 되게 회식 같은 느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6개월 동안 월급을 한 푼도 못 받아갔대요. 그럼 알바 뛰면서 회사를 연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이걸 안 그만두냐 그랬더니 자기네한테는 이 기술의 성공 가능성은 100%다. 된다. 그러니까 저는 그 상황을 딱 보고 라면 박스랑 이 사람들이 하는 걸 봐서는 이 사람들이 미치지 않고는 이렇게 믿을 수 없잖아요. 그잖아? 이게 무슨 종교도 아니고. 그쵸. 그래서 좀 기술을 연구를 해봤더니 진짜 세계적으로 되게 유니크하고 이분이 겪어온 카이스트 박사님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도 이거 스타트업 그만두고 어디든 가면 연봉 1억 이상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실제 막 외국계 회사에서 일을 했었고. 근데 뭘 포기하지 않고 그냥 라면 먹으면서 거지같이 살고 있는 거야. 거지같이. 진짜로 말 그대로 돈이 없으니까 네. 6개월째 그냥 막 지하철 타고 다니고 라면 먹고 정말 그야 말대로 없는 거죠. 네. 그래서 거기에 아무도 투자를 안 한 상태에서 첫 번째 투자가 저희였어요. 그렇구나. 네. 그랬더니 주변에서도 저한테 야 혼자서 그렇게 총대 메고 하는 게 두렵지 않냐. 근데 일단은 제가 사람을 믿은 거군요. 네. 인문학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 사람은 일단은 어떻게 하든 이끌어 나갈 것 같다. 아무 돈 없이도 지금 저렇게 하는데 내가 1, 2억이라도 투자를 해주면 어떻게 하든 할 것 같다. 그런데 작년에 팁스 선정돼서 정부 자금 7억 받았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배터리랑 모터 사이에 네. 전자기파가 소실이 되는 게 전력량의 100%가 있으면 한 10에서 20%는 전자기파로 날아가요. 근데 이걸 다시 잡아가지고 이거를 전력량을 10%를 효율을 올려줘요. 그러니까 500km 갈 수 있는 전기차면 550km, 300km 갈 수 있는 건 300. 그 기술 하나만으로? 네, 그 기술로. 뭐 배터리 밀도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갈 그냥- 때 손실 나는 걸 잡아주는 거네요. 네, 전자요 하시면은 거기서 전자기파 막 쭉 올라오잖아요. 네네네네. 몸으로 맞아요, 느껴지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선 엄청난 전자기파가 나와요. 그러겠다. 사패를 하거든요. 그러겠다. 거기 안에 코일하고 이런 기기를 넣어 다시 이제 회생을 시키는 거예요. 에너지 하베스팅이라고 그러는데 사실 공부를 해보니까 너무 재밌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막 눈에서 막 불이 나오는데. 될 것 같은데. 근데 돈이 없으니까. 돈 없으니까. 뭐 테스트 이런 것들을 자기들 돈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투자를 해드렸고 그 다음에 정부에서도 봤을 때 되게 괜찮다 사고 있고 어제인가 그저께인가 현대차랑도 미팅을 하고 이제는 좀 막 메이저 좀 되는구나. 회사들하고도 협의를 할 정도로 이제 되게 재밌는 거죠.